세계 1위인 일본보다 후순위인 한국으로 도대체 왜 여행을 간다는 거니? 이해할 수가 없구나. 나는 절대 허락할 수 없으니 포기하거라. 여기 한국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딸에게 절대 보낼 수 없다며 반대를 하고 있는 일본 아버지가 있는데요. 딸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결국은 허락을 하게 되실 테니 두고 보라고 아버지에게 선언을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부녀가 다투고 있는 건지 오늘은 일본 여학생인 나나미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교토에 살고 있는 나나미입니다. 교토는 도쿄로 일본의 수도가 바뀌기 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탓인지 현재까지도 전통의 도시 이미지가 강한데요. 때문에 오사카와 같은 다른 도시와도 완전 다른 나라라고 불려질 정도로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도 로컬 문화가 더 발달되어 엄청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교토에서 살아오신 때문인지 몰라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신 편이신데 외국인이면 다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이며 교토로 여행 오는 관광객들을 달가워하지 않으시기도 했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시는 거에 경계가 심하신 편이셨어요. 또 매체에서 접하신 22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지수 3분기에 1위 일본, 2위 한국의 기사를 보시고선 자부심이 더 강해지시기도 하셨죠. 그러니 당연히 한류를 좋아하는 저를 못마땅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류를 알기 전까지 한국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당연히 일본보다 뒤처질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한류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BTS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였는데 같은 아시아권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K-팝 문화가 어떻게 세계를 매료시켜버린 건지 궁금해지면서부터였어요. 그러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보기도 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일본의 저와 같은 또래나 젊은 세대에겐 한류의 문화가 이미 대중적이게 되어버렸죠. 한국어로 된 스티커나 명찰을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기도 하며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의 화장법이 궁금해 한국 화장품을 사본다든지 한류 문화를 알게 되면서 더욱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점점 어떤 친구들은 미디어로만 접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직접 경험해보겠다며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여행 다녀온 친구들은 하나같이 기대 이상이었다며 바로 다음 여행을 기획하는 친구가 있기도 했고 자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대학을 가서 살고 싶다는 친구가 있기도 했어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또 친구들의 경험담을 듣고 나니 너무 궁금했고 저도 한국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 여름방학 때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선 세계 1위인 일본보다 후순위인 한국으로 도대체 왜 여행을 간다는 거니? 하시며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어요. 보수적인 성향이신 아버지께선 딸에게 일본의 다른 지역도 아닌 타국인 한국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얼마나 당황하셨을지요. 며칠 동안 졸라보기도 했고 설득을 해보기도 했지만 저희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버지에게 한국을 서서히 알려드리며 아버지까지 한류 문화에 빠지게 만들겠다고요. 그나마 희망적인 점은 저희 아버지는 한국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시기도 했고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질 않으셨던 거라 생각해 사실을 알려드리고 자주 접하게 해드린다면 어느 정도 승산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다녀온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자연스럽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으시게 한다거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시지만 아버지의 눈치를 보시느라 그동안 한국 드라마를 보지 못했던 엄마에게 최근에 한국 드라마를 보여드리며 달라진 한국의 모습에 대해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자연스럽게 드라마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애처가이신 아버지도 엄마가 대화를 꺼내실 때면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또 일부러 엄마와 함께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쯤에 맞춰 TV에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다 거짓말이라며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하시던 아버지께서도 행복해하시며 드라마를 보는 엄마를 보시고선 아무 말 없이 지켜보시다가 1년이 지난 후부터였었을까? 어느 순간부터 같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한국 드라마에서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면서 술게임 노래를 부르기도 하던데 실제로도 정말 그러는 건지, 또 한국에서도 회를 먹던데 정말 다양한 반찬들이 함께 나오는지 등을 여쭤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보수적인 성향의 아버지이신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했는데, 이어서 말씀해주신 아버지의 말씀은 저를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한류 문화를 좋아하게 되며 몰래 한글 공부를 꾸준히 해왔었는데 단순히 문화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 언어까지 배우려는 저의 마음이 진심인 게 느껴져 딸과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며 드라마를 보시게 되었다 하시면서, 여자아이 혼자 타국으로 보낼 순 없으니 다 같이 가족여행으로 다녀오자 하셨거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기도 했어요. 전 제가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은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일본만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아버지를 답답하게 생각해 어떻게 해서든 허락하시게 만들겠다며 막무가내로 철없이 행동했으니까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을 하시며 다른 나라로의 여행은 해본 적 없으셨으니 자국이 최고라 생각하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번 한국 여행을 고집한 상황 때문에 아버지를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는 계기도 되었어요. 그렇게 고이가 되고 겨울방학을 맞이했을 때 저희 가족은 한국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선 한국에 오자마자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 하셨는데 그건 바로 스시를 먹어보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에도 있는 스시 문화가 궁금하셨던 거죠. 또 실제로 드라마에서처럼 다양한 반찬이 나오는 게 사실인 건지 경험해보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한국에서는 회라고 부른다며 알려드리고 횟집으로 향한 저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광어를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직원분께서 저희 테이블에 다양한 반찬을 차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드라마가 아닌 실제로도 나오는 반찬들을 보시고선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지시며 아직 메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상이 가득 차버렸다며 한국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시며 감탄하셨어요. 일본은 회를 시키면 반찬이 나오지 않고 딱 회만 나오거든요. 기본 반찬이라고 하는 반찬들도 메인급이었습니다. 산낙지며 전, 튀김류, 생선구이 등 엄청 화려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반찬을 먹고 있을 때 메인회가 나왔는데 솔직히 겉모습은 일본과 달라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먹는 방식은 똑같은 거니 당연한 거지 하고 생각하며 회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일본의 스시보다 뭔가 더 갓 잡은 생선의 느낌이 나신다며 씹는 맛이 더 쫄깃하고 맛있다 하시며 엄지를 올리시는 게 아니시겠어요. 저와 엄마는 본 적 없던 아버지의 행동에 깜짝 놀라기도 하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우셔서 깔깔 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선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다며 따라해 보신 거였다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저희 가족이 예전과 다르게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과묵하시고 말씀이 없으시다 생각했던 아버지에게도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걸 한국 드라마 덕분에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또 한국 드라마에서는 회를 빨간 양념에도 먹던데 그건 어떤 거냐며 궁금해하셔서 초장을 알려드렸는데 일본인들은 회를 간장에만 찍어 먹거든요. 전 당연히 거부하실 거라 생각하고 권해드리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께선 초장을 접시에 덜어내어 찍어 드시면서 매울 줄 알았으나 막상 먹어보니 새콤하면서 회랑 같이 먹으니 맵지 않고 감칠맛이 있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엔 쌈에 막장을 얹어 드셔보시라 권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선 제가 인터넷으로 보고 배워온 방식으로 쌈을 싸서 보여드리니 생소하고 처음 겪어보는 일인데 재미있으시다면서 웃으며 따라하셨어요. 막상 드셔보시고서는 생각과 달리 너무 맛있다 하셨고요. 양념이라던가 먹는 방식이 다양하고 회가 탄력있고 쫄깃하며 기본 반찬이 많이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나온 회의 절반 정도 양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일본이 가격적으로 더 비싸다라고 하시면서 한국에서 처음 먹는 식사였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 앞으로의 식사가 기대되신다며 만족스럽고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저희는 숙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성수동으로 향했는데요. 한국의 핫플로 유명한 곳으로 직접 가 감성을 느껴보고 싶은 저와 드라마를 보고 일본과 다르게 다양한 종류의 카페가 있는 거리를 궁금해하신 아버지와 엄마에게 적당하다 생각이 드는 장소라 생각했거든요.
진짜 한국은 카페의 진심인 듯 다양한 분위기와 다양한 스타일의 여러 카페가 있어 재밌었지만 아빠가 놀라신 건 다른 것 때문이었는데 그건 바로 마치 드라마 주인공들 같이 팔다리가 길쭉하고 키가 큰 한국 남자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자기를 잘 꾸밀 줄 모르며 평균적으로 키가 작은 남자가 많은 일본과 달리 한국의 남자들은 자기 자신을 꾸밀 줄 알고 연예인이 아닌데도 키들이 어떻게 저렇게 클 수 있냐 하시면서요. 그리고 데이트하는 여성들에게 참 매너 있게 행동한다며 젠틀맨들이 많다고요. 일본의 젊은 세대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왜 한국의 드라마나 케이팝이 인기 있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셨습니다. 성수동 카페거리에서 구경을 마친 저희 가족은 다시 동묘벼룩 시장을 구경하러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일본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류 패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예능에 나오기도 했던 동묘시장은 요즘 일본에서도 힙스터의 성지로도 불리며 많이 찾는 신흥 명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었던 장소였거든요. 승차권을 구매하기 위해 이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 갔던 터라 승차권을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선 아직까지도 승차권을 구입할 때 현금 사용이 빈번한 일본과 달리 승차권을 구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개찰구를 핸드폰이나 지갑을 바로 올려 통과하고 있다 하시면서 너무 신기해 하셨습니다. 일본은 편의점마다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 카드가 따로 있기도 하고 자판기에서 쓰는 자판기 카드,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결제 가능한 카드가 평균적으로 3개 이상이 될 정도로 사용처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가 분류되어 있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는 게 너무 번거롭고 불편한 시스템이라 생각해왔는데 그런 저희 가족이 직접 본 카드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한국 기술력은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심지어 한국은 핸드폰에 전자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 이 신분증으로 온라인 결제나 은행에서 신분증 확인 등으로도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일본은 통장을 만들 때에도 그나마 빨라진 게 이제 일주일 정도 걸리고 여권은 기본 2주일 이상 걸리는 데 비해 한국은 통장은 하루면 만들 수 있고 여권은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오프라인화가 대중화되어 있고 온라인 기술이 뒤처져 있는 일본은 30년간 침체된 채 변화 없이 그대로인 반면 한국은 급속 성장을 하며 발전을 이어왔다 하시며 뒤처지는 일본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니, 한국이 이렇게까지 일본이랑 다르다고? 직접 와서 보니 더 충격적이야. 라고 생각하며 저 또한 놀랐는데 지리적으로는 가까운 바로 옆 나라인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성향이나 성격, 분위기, 기술력 등이 다를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면서요. 높은 빌딩과 현대적인 서울 안에 레트로하며 유니크한 동묘벼룩 시장에서는 혼잡해 보이는 풍경 속에 질서정연하면서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 있기도 해 너무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마치 저렴한 가격으로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보물찾기 기분이 들었습니다. 2박 3일이라는 짧은 여정으로 많은 곳을 둘러보고 오지는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아버지와 엄마는 오히려 다음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TV나 인터넷으로 접했던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K-팝이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기술력 등에 반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이 일본보다 멋진 나라인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열광하는 건 어쩜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든다 하시면서요.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아쉽다고도 하셨고요. 그런 아버지에게 저는 조심스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본에는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유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유학 프로그램에 꼭 합격할 테니 합격하게 된다면 꼭 허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요. 당연히 반대하실 거란 생각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과 달리 아버지께서는 아직 많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나라라면 일본보다 더 배울 것이 많을 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테니 저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신다며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신다고 해주셨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저희 가족에게 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아버지께서 한국어 교실을 등록하셔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여행을 계획하시면서 직접 소통해보는 여행을 하고 싶어지게 되었고, 한국 드라마를 볼 때도 자막 없이 보고 싶어지셨다면서요. 이제는 일본 집에서도 TV를 볼 때 일본 TV는 재미없고 지루하시다면서 한국 예능이나 드라마를 더 즐겨보게 되셨습니다.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재미를 선물해 주어 오히려 저에게 이젠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꾸준히 공부해 유학 프로그램에 합격하기도 했고 한국으로의 대학 진학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신다고 하셨던 아버지는 이제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해주셨어요. 덕분에 아버지도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긴 것 같다며 농담까지 하시면서요. 한류 문화는 저희 가족에게 많은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여행담으로 가족이 모일 때마다 대화가 끊이질 않게 되어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게 무엇보다 제일 큰 변화인 거죠. 그래서인지 앞으로의 저희 가족에게 한국 여행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설레임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저를 믿어준 아버지 엄마가 후회하시지 않도록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도 열심히 하려 합니다. 참, 저희 가족이 한국 여행을 다녀온 이후 유학 프로그램에 합격하고 한국에서의 대학 준비를 위해 또다시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연을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감동화장창이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